자, 그럼 저희는 다음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4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 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4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 용산으로 왔습니다. 원효로 4가의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릴 텐데요. 자, 일단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원효로 4가, 이 원효로 4가 용산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본 물건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1호선과 이 경인중앙선, 이 용산역의 도보 이용이 좀 가능하고요. 이 면적을 보시게 되면 전용 면적이 약 한 15.42평방미터입니다. 근데 대지 지분이 6평 정도 가져갑니다. 이 모아타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합원의 어떤 자격 득실이 좀 가능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지 지분이 6평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용산기지청 사업이라든가 용산역 쪽, 또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 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를 보시게 되면 방과 거실, 이 주방 구조로 되어져 있는 원룸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원룸형 다세대 주택을 가져가야지만 어떻게 보면 적정한 가격에 조합원 자격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공은 2023년 올해 이제 4월달 준공 예정인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매매가는 약 한 5억 9천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세가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현재 좀 나와 있지만 전세가 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약 한 4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본 물건은 2023년도 이 4월 달에 준공 예정인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본 물건의 좀 특징은 1.5룸과 원룸 또 투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본 물건 같은 것은 이 투자용으로 가져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원룸 형태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모아타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좀 지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재개발로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보다는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는 것이죠. 현재 서울시에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약 한 26군데가 지정이 돼서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를 좀 보시게 되면 화이트 톤으로 해서 좀 넓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1인의 어떤 그 전세를 맞추기에는 상당히 좀 양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옵션 자체도 또 1인이 세관하기에는 적절하게 좀 옵션을 좀 많이 넣어서 뭐 건조대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또 그 옷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갖고 놨다라는 것이 보험 물건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 지역 용산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축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4월이면 그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사진으로 뭐 건물 특징까지 살펴드렸습니다만, 혼자 사는 젊은 직장인분들 특히나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까지 알아봤으니까 주변 환경 더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입지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개발의 호재까지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용산 기지창 바로 밑에 위치해 있다, 바로 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산 전기창 사업,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당군들의 최대 사업이라고 했다가 크게 좀 자초화된 그런 어떤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좀 진행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올해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까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기가 좀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땅이라는 것은 이 가용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어떤 그 호재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크게 오르거든요. 이게 지금 한 해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용산 쪽에 이 용산 기지창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어느 지역이 가장 큰 호재를 볼 것이냐, 이런 것 좀 따져봐야 되겠죠. 용산 기지창 사업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안에 그 체납 비율이라든가 보게 되면 안에 뭐 학교라든가 공공시설, 또 이제 그 기업들이 좀 들어오는 입주 물건, 또 그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장군의 최대 사업은 맞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용산 기지창 개발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이 본 물건지가 있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지역이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계셔서 그 서울의 어떤 가격에 대한 진입장벽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유리한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용산 기지창 개발 사업, 또 용산에 꼭 서울에 뭐를 하나 갖고 싶고, 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역인 용산 쪽에 어떤 물건을 갖고 싶다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좀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조합원이 돼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들이 상당히 좀 용이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대형 병원이라든가 한강 등 이 생활 인프라가 상당히 좀 풍부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지역에 뭐 공덕 상권뿐만이 아니라 뭐 전자상가, 또 효창공원들이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변 지역의 생활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왜 용산 하느냐라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용산 같은 경우는 광화문이 가까이 또 인접해 있고요. 또 주변 지역에 그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용산 하는 겁니다. 주변에 뭐 마포라든가 여의도, 뭐 광화문, 강남이 직주 근접에 가까이 인접해 있다. 그래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으로 많이 좀 들어서고 있는 그런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어떤 기지창 사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주변 지역의 토지가 상승, 또 임대가 상승 크게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직접적인 수혜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물건이 바로 이 조합원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는 바로 용산 전기창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최대 사업이었다가 자초가 됐다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토지에 대한 비율 자체가 어떤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과거 같으면은 한번 무너지게 되면 일어설 수가 없고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나마 이 본 토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비율이 상당히 좀 크다 보니까 한 번 더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용산 기지창 사업에 또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다. 거기에 대한 수혜 지역이 바로 이 본 물건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의 그 호재거리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용산 미군기지 일대가 지금 현재 좀 개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변 지역에 그 미군 부대가 빠리빨리 이제 지금 이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발의 압력이 상당히 좀 세고요. 또 주변 지역의 또 뉴타운 사업도 착실하게 좀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용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는 주변에 이 GTX-B 사업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GTX-B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에서 이제 마속으로 이어지죠. 근데 GTX-A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C 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좀 가파르게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B 노선도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A 노선, B 노선, 이 C 노선 사업 같은 경우는 전 정부 또 현재 정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용산 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 뭐 부대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조금 진척이 좀 더뎠었는데, 이게 이제 착실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북부 연장 사업이 강남에서 신사까지는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신사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현재 신분당선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용산에서 또 이어지게 되겠죠. 용산에서도 구포발 쪽으로 이어진다든가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신분당 사업으로 인한 기대감이 착실하게 현재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용산 일대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 남영역이라든가 이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의 개발 사업이 현재 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변모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가장 중요한 호재는 바로 이 모아타운에 대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대규모 주택 사업과 모아주택을 잠깐 좀 비교를 해보면, 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총 소요 비용이 약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이제 분양해서 입주까지의 어떤 성공 확률이 상당히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울시가 이 모아타운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구역별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주택이 들어가게 되죠. 이걸 좀 확장을 시켜서 구역과 구역을 합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재정이 좀 투입되다 보니까 지하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순조롭게 좀 이어지게 됩니다. 가장 이 모아타운이라든가 이 소규모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지하 주차장을 파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파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정이 투입되면 주차장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빨리 좀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내용을 보시게 되면 2년에서 한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추진위 승인이라든가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절차를 다 생략을 합니다. 절차를 다 생략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 단축이 많이 되는 거죠. 이 조합원이 되게 되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처분에 대한 어떤 비용이 증가하느냐, 또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남게 되는 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다 생략을 해주다 보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이 모아타운의 하나의 장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하고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세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볼까요? 네, 예상 매매가는 약 5억 9,800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 지분이 한 6평 정도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쪽 주변에 토지에 대한 평당가가 약간 1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물권은 대지가 한 6평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전세가에 대한 예상인데 상당히 좀 낮죠. 이쪽 주변 지역 자체가 생활 환경이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에 대한 어떤 그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이걸 높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억 9,800에 전세를 맞추게 되면 약 한 1억 5천 정도 선이 되기 때문에 보수로 잡아서, 그렇다면 실투자금이 약 한 4억 4,800만 원을 가져가시는데, 어쨌든 간에 모아타운으로 유일하게 용산 지역에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개발 호재로 상당히 좀 많은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